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딱 봐도 안 좋죠, 그죠?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업종들로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업종들은 빨간색이 좀 진하죠. 많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초록색도 좀 많이 보입니다. 크고 진한 초록색, 그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구글. 이 친구들이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를 방어해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았다. 어젯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FOMC의 영향이죠. 그죠? FOMC 내용 간단하게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결정했죠. 25bp 인하했다. 요거는 뭐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부분이니까 패스. 별 시장에 특별한 영향 미치지 않았으니까 패스.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12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던져놨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 페드와치를 보시면요. 페드와치를 보시면 어젯밤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숫자들이 크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만 FOMC 회의 전에만 해도 0이었던 확률이 29%로 바뀌어 있는 게 있고 90%였던 확률이 0으로 바뀌어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만큼 어떤 시장에 높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높은 기대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금리 동결, 12월에 금리 동결할 확률이 무려 30% 가까이 치솟았죠. 이런 점은 뭘 보여주는 거죠?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무너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대가 무너진 건 아니죠. 그죠?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에 좀 찬물이 끼얹어졌다. 그래서 좀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QT, 그죠? QT가 이제 앞으로 바로 종료될 줄 알았는데 시장에 높은 기대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당장 QT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어때요? 12월 초에 QT를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죠? 당장이 아니고 12월 초 한 달 뒤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악재 요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긴축이다. 이건 아닙니다. 긴축이 아니고 여전히 완화적이에요. 여전히 완화적이라서 여전히 유동성은 계속 뭐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신나게 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돈을 푸는 속도가 기울기가 살짝 완화된 거죠. 그죠? 시장이 돈을 이렇게 풀고 있었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어쨌든 여전히 완화적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죠?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잡고 있었는데 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이 반응이 안 좋았던 겁니다. 여전히 완화적인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반도체와 또 그리고 뭐 현금 가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젯밤 FOMC는 이번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 핵심적인 거긴 하죠. 2번 주식시장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 생각에 이거 좀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상승의 요소를 어젯밤 파월 의장이 건드린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거 조금 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 반도체 랠리가 진행 중이고 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생각,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은 밑바탕에 깔고는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거 좀 이 길고 짧은 거 좀 대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몇 거래일 정도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런 거를 조정의 명분으로 FOMC를 삼을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가격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상승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봐요. 물론 여전히 반도체가 짱짱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방향은 우상향,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조정이라는 반응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이게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어젯밤 사실 이런 이야기만 했으면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젯밤 그 한 가지만 좀 더 봐야 될 게 있죠.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AI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AI 투자가 버블이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버블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것 같고 AI 업종은 뭐 금리와 무관하다. 또 그리고 2000년 IT 버블과 다르게 AI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익이 나고 있다. 2000년에 IT 버블 때는 이익이 없는 회사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옛날과 좀 다르다. AI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시장을 좀 방어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젠슨왕도 그렇고 파워르장도 그렇고 AI 버블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전부 다 좀 안심을 시켜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랠리 요거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때문에라도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잡아놓되 어젯밤 이 시장의 완화와 관련된 기대는 조금 분명히 훼손된 건 맞으니까 조정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일단 그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습니다.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을 좀 하자면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신고가 랠리 중인데 상승 탄력 좋다. 어젯밤은 이제 워낙 한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되죠 뭐.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뭐 어떤 변화 없다. 위험 신호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떤 심각하게 흔들린 것도 아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지금. 다만 러셀 지수는 확실히 그죠 금리에 민감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파월 의장의 뭐 이런 조치에 조금 영향을 좀 받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약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고 일단 뭐 찔끔찔끔 느리지만 뭐 올라는 가고 있으니 일단 안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그죠? 근데 좀 타격을 받긴 받을 거예요. 좀 매파적인 그런 FOMC에 의해서. 그래 상승 탄력이 더욱 둔화될 수 있죠. 얘도 신고가 랠리긴 한데 러셀 지수도 분명히 영 힘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이 변동성 같은 거 좀 잠깐 보자면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서 좀 시장이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변동성 추종하는 ETF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5일선 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쭉 빠졌었는데 한 번쯤 5일선 위로 올라올 수 있죠. 그죠? 네. 빨리빨리 다시 5일선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는 뭐 미국 증시 괜찮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1선 같은 게 뭐 약간 이제 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조금 좀 그 신경이 쓰이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로 가볍게 일단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없다. 양대지수 신고가 랠리도 진행 중이고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그죠 많이 올랐죠. AI 버블 뭐 아니라 뭐 아니라는 식으로 파워르장 이야기하니까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대장이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이 빠지고 싶어도 빠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 어젯밤 마감 이야기는 좀 거의 다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그죠?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실적 발표 있었죠. 주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인터넷이 느리나? 잠시만요. 일시 정지할게요. 네, 잠깐 그 인터넷이 좀 이상해갖고 일시 정지했었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이게 보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뭔가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글도 실적 발표했죠. 구글은 뭐 괜찮았습니다. 구글은 지금 여기에는 네, 역시 여기에 보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실적 발표했죠. 메타도 급락해가지고 한 6% 정도 하락을 거의 이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개는 안 좋죠.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부진하고 구글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 두 개,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반응은 뭐 그냥 특별히 없죠. 특별히 뭐 들썩들썩하진 않죠.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FOMC 회의 뭐 결과로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채권이죠. 매파적이었으니까 채권 좀 매도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드는 모습, 조정이 좀 깊어지겠다 이거죠, 그죠? 지난번 여기도 사실 전고점, 직전고점 자리, 여기도 사실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하거든요. 이런 저항 자리를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갔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긴 하죠. 채권 투자 이제 바닥은 잡았으니까 뭐 채권 투자할 수 있긴 있는데 확실히 상승 탄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그죠? 매파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더욱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외환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답답한 구간 횡보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젯밤 매파적이었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씩 유발되고 있긴 합니다. 조금씩 아래쪽으로 유로화가,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입장에서 잘 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 이날 종가,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 마디까지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답답한 방향성 없는 횡보의 구간인데 조금씩 달러 약세, 조금씩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근데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라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금값 조정은 계속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뭐 조금 매파적이었으니까 양봉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전히 완전 이 조정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매수세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지속 중입니다. 금값과 관련해 갖고 요런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금값이 최근에 주식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주식과 금이 같이 올라가는 거, 이거 보기 드문 일이긴 한데 주식과 금이 같이 올라가는 건 이거 2번 이유 때문이죠, 그죠? 현금 가치가 뭐 자꾸 소멸되고 있다,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대안으로서 금 투자와 주식 투자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아직은 이제 추세적으로 금이 계속 강세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세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의 추세적인 상승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그 주식시장 상승에도 조금 뭐 제동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2번 요인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금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유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만약에 상승이 좀 주춤하면은 2번 이유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주식시장 상승도 좀 같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참고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할 건데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죠? 딱 보시면은 삼성전자 급등, 나머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물론 뭐 여전히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한 종목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확실히 시장의 힘이 좀 약해요.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뭐 전반적으로 푸른색이 한 거의 7, 80%의 영역이 파란색이네요. 그죠? 안 좋습니다. 상승한 친구들도 좀 상승률이 좀 약하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호재도 굉장히 많았고 악재도 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거는 이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다. 호재가 너무 많이 겹쳐버리다 보니까 약간 뭐 선반영 개념 혹은 재료 노출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재에 뭐 주식을 팔으라 그러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움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과 더해서 이제 악재가 나온 것도 이제 약간 주식 매도를 좀 부추기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어제 저녁에 어제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한미 무역협정 체결됐죠, 그죠?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게 굉장한 호재로 좀 작용을 했죠.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뭐 거의 오늘 삼성전자 3.5% 급등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호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의 사람들이 좀 주식을 팔아치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악재도 좀 나왔다라 말씀드렸죠.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닌데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전면 개방, 반도체 불포함, 뭐 이런 세부 사항에 좀 엇갈렸다는 이런 잡음이 조금, 그죠? 조금 좀 악재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게 뭡니까? 그만큼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기대를 좀 부합하지 못하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니까 충격도 좀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더해서 뭐 악재 뭐 있습니까? FOMC 악재죠, FOMC. 그 미국이 좀 매파적이었어요. 이런 것도 오늘 뭐 특히 코스닥 악재로 조금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는 조금 부진했다. 조금. 그러나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깨는 거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10월 한 달째 그 5일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침 참 오늘 10월 30일이죠. 그죠? 내일이 10월 31일인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런 것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뭐 10월 말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있어서 무지하게 강합니다. 비록 오늘 뭐 코스닥은 5일선을 좀 깨긴 했으나 뭐 일단 그렇게 심각한 거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부진했다. 삼성전자 10만원 돌파한 착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거는 이제 10만원은 돌파한 착한 거고 계속 가는 거고 이제 하이닉스도 뭐 계속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랠리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그죠?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강하다. 하여튼 오늘 시장 분위기 이렇게 안 좋았던 건 FOMC 그런 걸로 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어떤 뭐 현금 가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완화 기대감 그런 게 조금 사그라들었으니까 하여튼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거 많이 발표되죠, 그죠? 내일 아침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되니까 시장이 좀 들썩들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뭐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 여기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서 원화가 좀 강세였긴 한데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탁 달고 올라오는 게 그죠? 일단은 원화는 약간 추세적으로 좀 약세로 일단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눌림시 매수 요게 일단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위쪽이 좀 저항이 좀 무겁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은 하긴 했는데 상승 탄력은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아 놔야 될 것 같긴 하죠. 다 봤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다른 나라들 조금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참 이거는 엔화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인데 어젯밤 FOMC 좀 매파적이어서 달러 강세 나오면서 이렇게 엔화가 직전 고점을 뚫어냈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그 신입 새로운 총재의 정책에 힘입어서 일단 달러 약세로 엔화 약세로 계속해서 갈 모양입니다. 엔화 약세는 주식시장에 당분간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 잠깐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야 탁 레벨 업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 그건 아니고 찔끔찔끔 근데 강하죠, 그죠? 달러 강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른 나라 주식시장 조금만 보자면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약간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FOMC에서 높은 시장의 기대를 부합하지 못하고 매파적이었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요. 중국 증시 조정, 그죠? 일본 증시도 일본 증시는 오늘 뭐 휴장 아닌데 일본 증시는 오늘 상승이네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 유럽 증시는 원래 기초 체력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조금 충격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뭐 하방 베팅을 뭐 할 만한 그런 데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다 강해요. 조금씩 조정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하여튼 오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겹친 그런 날이었는데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